네, 감독님부터 끝쪽으로 차례로 착석하시면 되고요.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 같이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감독님부터 차례로 오늘 오신 기자님들께 첫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2년생 김지영을 연출한 김도영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관객분과 곧 만나게 되는데 많은 관객과 많이 소통하고 싶고요.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또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원작이 화제가 많이 되었고 또 관심을 많이 받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연출하는데 어떻게 연출해야 되나, 어떻게 좋은 서사로 관객과 만나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요. 일단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초고가 있는 상태였었고 초고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조금 더 사회적 의제들, 그리고 원작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집요하게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작품은 자신의 말을 잃어버린 여자가 결국 자신의 말을 찾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영이가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아무 말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지영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성장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수정의 방향을 결정했었습니다. 네, 뭐 진짜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냥 시나리오 읽고서 저희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만드는 게 계속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처음에 시나리오 접했을 때 우선적으로 든 생각은 가족이었는데요. 영화를 찍고 지금 이렇게 이제 관객분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제작 보고회 때도 그렇고 이렇게 질문들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이 영화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시나리오 읽고 제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또 영화 보기 전에 어떤 선입견을 좀 가지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 두 분께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정유미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 네, 첫 번째 질문이 예. 영화기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먼저 질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사실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 영화를 혹시 선입견을 갖고 계신 관객들에게 어떻게 봤으면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영화가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만큼의 어떤 느낌들이 그대로 저한테는 느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개인적으로 저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위로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또 다른 캐릭터들 덕분에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영화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자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윤 씨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막연하게 이렇게 영화가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객들이 내가 시나리오를 보고 뭐 울컥했던 감정들, 뭐 공감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위로가 되는 부분들을 관객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저는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글쎄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저희가 캐스팅이 되고 제작이 되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느낀 적이 없어서 네, 그건 네, 뭐가 됐든 이렇게 영화가 잘 만들어졌고 이제 관객분들이 보실 생각하니까 뭐 각자 기준에 따라 관점에 따라 이 영화를 어떻게들 보실지가 기다려지고요.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배우분들과의 작업 과정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두 분을 제외하고 또 영화에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 캐스팅의 기준, 또 배우분들의 연기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배우님을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유미 배우님은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이 인물 김지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도대체 평범함을 연기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이 어떤 가족의 일원이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정유미 배우님을 만나고 굉장히 안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 배우님을 배웠을 때는 솔직히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이미지가 있어서 어떻게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남편 역을 해내실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첫 리딩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그냥 그 공유 배우님 안에 있는 굉장히 그 평범한 모습들,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셨고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바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저희가 그 대현이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약간 잘 울기도 하고, 지금은 굉장히 잘해주지만 그 이전의 모습이 그다지 훌륭하진 않았었을 것 같은 뉘앙스들을 계속 풍기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인물들로 설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 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배우님들은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뭐 김미경 선배님은 어머니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진짜 연기 장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테이크도 놓치지 않으시고 굉장히 집중해서 아주 영혼을 담아서 연기해 주셔서 제가 정말 늘 너무 감사하고 감탄을 했고요. 그 외에도 공민정, 김성철, 그리고 시어머니 역을 맡으신 김미경 배우님 모두, 또 이열 선배님 모두, 그리고 박성현이라고도 김 팀장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해수 역을 맡은 복년, 아까 거의 조연 단역 분들이 정말 너무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연기를 굉장히 잘해주셔서 연출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무리가 좀 비관적이고 쓸쓸한 느낌이 있었다면 영화는 좀 그와 다르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끝났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다가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색의 의도가 있었는지 일단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분 배우분께서는 혹시 시나리오를 접하기 전에 원작책을 먼저 접하셨는지,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접하셨더라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감상을 혹시 밝혀주실 수 있는지. 네, 이상입니다. 예, 맞아요. 원작에서는 좀 씁쓸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시나리오로 만들어졌을 때 저는 사실 지금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김지영들에게 괜찮다, 더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지영이 어머니보다는 지영이가, 그리고 지영이보다는 지영에 따라 아영이가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엔딩을 구성을 했고요. 다행히 저의 첫 관객이 되어주신 조남주 작가님께서 소설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 같다라고 과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게 이 영화로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 문자 자체가 전 너무나 선물이 되었고 굉장히 안도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관객들의 마음에도 가서 닿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설을 먼저 읽으셨는지 혹은 뒤에 읽었더라도 읽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정유미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접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고 촬영을 앞둔 어느 시점에 제가 소설을 읽었어요. 아마 각색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모든 장면이 영화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씬을 연기하기 전에 어쨌든 소설에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기댈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찍어야 될 때 전에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다시 저희 시나리오를 만나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설을 봤습니다. 네, 저도 소설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근데 시나리오를 먼저 봤습니다. 뭔가 어쨌든 배우 입장에서 영화를 찍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소설과 영화는 또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선입견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에 오히려 시나리오를 다 보고 그리고 이후에 책을 봤어요. 네, 느끼는 감정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화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상상해 봤을 때 배우가 들어가고 배우의 얼굴, 표정, 눈빛 이런 것들이 글이 아닌 화면으로 보여졌을 때 또 소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느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의 결들, 그러니까 생명력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소설을 봐가지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느끼는 건 크게 다르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공감됐던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82년생 찍으면서 특별히 공감한 장면이 있으셨는지, 또 캐릭터를 위해 신경 써서 연기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시면서 공감하신 장면과 캐릭터에서 신경 쓰신 부분, 정유미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30대 여자이긴 하지만 지영이 같은 삶을 살아보지는 않았어서 어떤 공감보다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캐릭터를 잘 표현해냄으로써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이제 물어봤던 것 같고, 정말 근데 그렇게 지내시는 분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좀 더 신경 썼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신경 썼던 부분은 아까 좀 전에도 말했는데 이제 어렵거나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소설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어떤 단락들을 읽어가며 시나리오랑 같이 혹은 또 감동이 있게 여쭤가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공유 씨도 같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아주 소소한 어떤 평범함들, 소소함들 이런 게 저는 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영화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캐릭터가 바닥에 이렇게 발이 닿아 있는 캐릭터라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가벼운 어떤 몸으로 이 영화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감독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또 되게 감사드리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캐릭터를 하시면서 신경 썼던 부분과 특별히 공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질문 자체가 늘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막 뭘 준비를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또 이런 캐릭터 혹은 이런 면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좋고요. 그리고 공감이 갔다라는 얘기지만 뭐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씬들은 있어요. 저는 마지막에 지영이가 본인의 목소리를 낼 때 저는 엄청 좋았거든요. 그때 김지영의 대사가 잊혀지질 않아요. 왜 남한테 상처를 주지 못해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대사. 근데 저는 그냥 다 떠나서요. 그냥 한 사람의 어떤 뭐랄까 성장 그런 것이 느껴지는 씬이어서 좋았고, 뭔가 당연히 유민 씨가 그만큼 또 연기를 잘 하셔서 더 와닿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사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계속 저는 그 씬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누군가를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듯한 한 사람의 목소리 같아서 저는 그 씬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족분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싶긴 해요. 다른 가족분들의 씬들이 너무너무 다 좋았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화 연출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연기 수업 시간에 벌어지는 그런 마법 같은 일들 때문에 좀 빠져들어서 약간 좀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 어떤 굴에 들어가서 헤맨,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 10년 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나와서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연출을 다시 이제서야 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단편을 찍고 바로 장편을 하게 되는데에도 저한테는 큰 힘인 게 바로 배우를 보고 배우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만의 관점이 있고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저한테는 좋은 어떤 무기, 뭐라 해야 되나, 수단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그건 좋았고요. 배우님들하고 작업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배우분들 안에서 그 배역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똑같은 배역이라도 어떤 배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햄릿을 해도 그걸 보러 가는 것 같아요. 배우가 달라지면 또. 그래서 배우를 관찰하고 그걸 보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배우들을 연기를 좀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공유 씨가 잠시 추가하고 제가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첨언을 것 좀 같은데요. 해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느꼈을 때 이 영화를 찍으면서 보통 이제 저희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뒤편에 이제 연출님과 많은 스태프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감독님이 제 생각입니다만 배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기 시선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감독님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을 놓고 판단을 하고 이게 좀 이상하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아도, 근데 본인이 막 카메라 앞에 딱 섰을 때 그 위치에서 그 공간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걸 이해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배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느꼈고, 뭔가 당연히 캐릭터가 중요하지만 캐릭터나 뭔가 프레임 안에 갇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근데 흔히들 영화 찍으면서 배우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더러.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뭔가에 갇히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서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분들이나 주변 인물들이 되게 잘 살아 있는 대표님 질문하신 그 질문 자체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떠한 인물도 특별히 나쁘거나 특별히 좋게 그려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의 가족처럼 보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만 그런 심지어 화목해 보이는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 그런 아픔이나 상처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담고 있는 그릇, 사회, 구조, 시스템,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이 더 짚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개인의 캐릭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는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 배경,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풍경들, 사회적 풍경들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원작이 말하고 있는 의도와 굉장히 가까운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해서 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중앙 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벌써 세 번째 호흡이셔서 그런지 영화가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인데도 두 분의 그런 호흡이 더 영화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부부라는 관계성이 좀 달라졌잖아요. 이전에 함께 연기하실 때와 비교해서. 그래서 연기하실 때 좀 달라졌던 점이나 새로웠던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서 딸로서 또 아들로서 공감했던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공감하셨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은 공유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릴까요? 이제 워낙 이제 활동한 기간도 꽤 됐고 그리고 알고 지낸 지가 좀 꽤 시간이 돼가지고요. 처음에 보통 영화를 찍을 때 잘 몰랐던 상대 배우분하고 만나면 아무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서로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일할 때 모습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만난 건 그 전에 저희가 만났던 것보다 조금은 더 이제 밀접한 관계로서 마주하게 됐는데 오히려 실제 저희 나이와 좀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뭔가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연인 느낌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 인생을 살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어떤 부부의 모습이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연기하는데 편하고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여담이지만 이렇게 신원신 회상신이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좀 밝은 신에 속하는데 이때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친해서 애드립 같은 대부분 애드립이었는데 정림 씨가 또 그 애드립을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뭔가 익숙한 듯한데 익숙하지 않게 리액션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화에서 다 표현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그런 걸 느꼈는데 그게 약간 유미 씨가 가지고 있는 좀 특성 아닌 특성인 것 같고 NG인가? 이 애드립에 대한 이 리액션이 NG인지 연기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컷을 안 하셔가지고 일단은 네. 해봤었던 것 갈 같은데. 때까지 가보라고요. 컷을 안 했어요. 네, 아무튼 편했고 또 질문 딴 게 뭐였죠? 네, 누군가의 아들로서 특별히 아. 공감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냥 시나리오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서는 그 질문을 했었어요. 날 어떻게 키웠어? 이런 질문을 갑자기 생뚱맞게 하긴 했는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가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면 그래도 엄마는 널 잘 키운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정말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다 저는 많은 부분이 공감이 돼서 하나를 못 짚겠어요. 네. 네, 이어서 정유미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편한 사이가 돼서 또 이런 작품에서 또 부부로 만나서 호흡을 한다는 게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작업을 할 때도 이제 저희가 12시간 또 시간 꼭 무조건 지키면서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짧은 어떤 시간 안에서도
뭐 이렇게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지낸 사이여서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또 그리고 또 누군가의 네. 딸로서 특별히 그- 공감되셨던 부분 있으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오빠는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족이나 부모님들한테 정말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제가 이 작품을 해도 되나라는 싶은 마음도 들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사는데 이렇게 멀리서나마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영화를 찍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계기로 좀 더 뭐 엄청 크게 뭐가 달라지겠냐마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달라질 것 같은 마음, 저한테도 다른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럼 이제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겸 씨가 이렇게 얘기 잘할 줄 알았으면 저도 얘기 좀 잘할 걸 그랬네. 일단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관객분들의 반응이 기다려지고요. 설레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오롯이 공유하셨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 희망이지만, 네, 뭐 관객의 판단은 관객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겸허하게 각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심만 잘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영화가 곧 세상에 이렇게 공개가 될 텐데 먼저 이렇게 영화를 봐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뭐 성별, 나이 어떤 구분 없이 이 영화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저희는 정말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잘 사실 마음 같아서는 크게 다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주변의 엄마, 누이, 여동생, 딸, 후배들, 동료들, 친구들을 한 번쯤은 그분들이 어떤 풍경 속에 있는지 한 번쯤 둘러보게 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영이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 엄마는 이런 강을 건너셨구나.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쯤은 바라볼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상업 영화계에서 이런 엄마, 딸 이런 이야기들, 이런 서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정말 더 멋진 지영이의 서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포토타임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무대 위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기 표시된 무대 중앙에 오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카메라 시선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정유미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이어서 공유 씨 단독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공유 씨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공유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정유미 씨 모시고 2인 컷 촬영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함께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같이 왼쪽 보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하시고 퇴장하겠습니다.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82년생 김지영 10월 23일 개봉할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